예, 보신 대로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47명으로 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먼저 그 엠폭스라는 게 이제 원숭이 두창 아니겠습니까? 자, 이 병이 어떤 질병이고 또 치명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 원숭이 두창은 1958년 덴마크의 연구소 동물 원숭이에서 처음 바이러스가 분리가 됐고 예. 인체 감염은 1970년 민주 콩고 공화국 그러니까 중앙아프리카에서 인체 감염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동안 쭉 중앙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원숭이하고 이제 설치류에서 인체 감염이 있는 어떤 풍토병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와중에 작년 5월에 영국에서 아프리카를 여행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자가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이제 111개국에서 8만 7천 명이 감염되고 130명이 사망해서 뭐 치명률은 낮습니다. 1% 미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6월에 첫 확진자가 있고 그동안 이제 5명 정도 해외 유입 내지는 해외 유입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주사침에 찔려서 1명이 감염됐었는데 4월 7일 이제 지역사회 감염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되면서 지금 42명, 그러니까 전체 누적은 47명인데 그렇죠. 지난 4월 7일 이후에 42명의 이제 지역사회 감염자고 1명은 외국인이고 41명은 내국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됐다. 이런 부분이 좀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감염 경로가 뭐 피부 접촉, 성 접촉이다라고 알려지고 있기는 한데 주요 증상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감염 경로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엠폭스는 우리 두창, 천연두나 수두, 뭐 대상포진처럼 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처음에 열 나고 머리 아프고 몸살 감기 증상이 있다가 피부 발진이 수포로 진행되는데 이것이 입 주변, 손바닥, 발바닥, 몸통, 그다음에 성기, 항문 주위에 발진하고 수포, 또 그게 궤양이 되면서 딱쟁이가 앉는 것이 특징이고 여기다 림프절까지 이제 만져지면 더더욱이 이제 엠폭스를 의심할 수가 있는데 홍역, 수두, 뭐 대상포진하고 좀 감별 진단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1명이 이제 지역사회 감염 환자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된 건데 코로나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코로나처럼 뭐 지금도 코로나가 하루에 13,000명 신규 확진자가 매일 나올 정도인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최근에 엠폭스는 하루에 한두 명이니까 코로나처럼 대유행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이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제 작년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수만 명이 생겼는데 백신 접종으로 10월 이후에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에서 지역사회 감염자 안파가 이제 서태평양 지역에서 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결국 미국하고 유럽에서 방역 정책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유행이 사그라들 수도 있고 당분간 계속 환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백신이라는 거는 이제 걸리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걸릴 위험성이 높은 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건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20, 30대 이제 성 활동이 활발한 남성 대상으로 최근에 6 내지 6개월 이내에 이제 성매개 감염 질환이라 다수의 성접촉자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해서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는 현저히 줄어들었죠.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걸리느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처럼 공기로 감염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피부 접촉이나 성 접촉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걸린 발병자, 확진자를 뭐 손으로 잠깐 만져도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피부 발진과 수포가 이제 특징인데 피부나 점막에 수포 발진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밀접한 접촉, 성접촉이든 손으로 만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주로 감염 경로고 다음으로는 이제 수포나 발진에서 바이러스가 주변의 의복이나 모포나 환경에 오염되면 그걸 간접적으로
손으로 만져서 간접 접촉으로 걸리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가까이서 이 침이나 점막이 튀면은 아주 가까운 경우에 이제 비말 감염 전파도 가능하죠. 예. 엠폭스의 잠복기가 최대 3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발표된 확진자 외에도 숨은 확진자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잠복기는 4일에서 21일, 3주까지인데 보통 6에서 9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47명의 이제 확진자. 올해 들어서는 최근에 4월 이후는 42명인데 이분들은 확진자고 이분들이 3주 이내 접촉자 중에서 잠복기 상태에서 앞으로 또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문제는 질병청이 고위험군과 고위험시설을 피하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고위험군과 고위험시설이 누군지 어딘지를 안 밝히는 것이 좀 비밀주의가 문제고 최근 여론조사에도 보면 국민의 10명 중에 4분이 엠폭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비밀주의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위험군이나 고위험시설을 명확히 알려드려야 그분들도 유의하면서 안전한 예방에 집중하고 국민들도 피하거나 주의를 해야 되는데 고위험군,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명확히 안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확산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치면 이제 고위험군이면 고령층, 영유아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20, 40대의 남성이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코로나에서는 중증 사망 위험이 이제 고령자가 많다는 것이고 지금 엠폭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성별의 어떤 연령대인지를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7, 80대 노인인지 1, 20대 청소년인지 3, 40대 여성인지 안 알려주고 단지 참고 자료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서구 국가에서는 96%가 남성이고 80% 이상이 성접촉이고 이렇게 참고 자료로 좀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성별, 연령별, 고위험군, 발생 분포를 안 알려주니까 국민들은 더 애매해지는 거죠. 네, 백신과 치료제 확보 현황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백신은 이제 5천 명분 있고 치료제 테코비리맛은 500여 명분이 있는데 지금 확보만 돼 있지 사용을 안 하니까 백신의 경우는 노출되고 확진자가 노출되고 4일 이내에 접종을 하면 85% 예방이 되는데 그 사용량도 굉장히 미미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노출 전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험실 연구자, 의료진, 치료병상 의료진, 역학조사관은 맞았지만은 이 엠폭스에 잘 걸리는 고위험군에 집중해서 이제 노출 전에 걸리기 전에 예방 접종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앞으로 또 환자가 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일반인은 맞고 싶어도 가서 맞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면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되면 여행도 많이 하고 접촉들이 많아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손 씻기 잘해야 되고 또 안전한 성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하고 성 접촉 이런 걸 피해야 되고 또 아까 모포나 린넨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 소독 잘해야 되고 또 특히나 이제 발진이나 몸살 근육통 그다음에 림프절 비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1339에 보건소 신고하거나 의료진한테 가서 엠폭스인지 아닌지를 빨리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